겨울잠 관련된 질문이 하나 저희한테 올라온 게 있는데 참 잔인하다. 겨울잠 잘 자고 있는 동물을 중간에 깨우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해집니다. 이게 겨울잠이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겨울잠은 잠이 아니야. 그래요? 체온, 심장 박동, 호흡, 에너지를 갖다가 최소한 절전 모드로 돌려놓은 거예요. 거의 꺼놓은 상태야. 이게 갑자기 막 깨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겨울잠 누가 자요? 다 포유류들이 많잖아요. 네. 체온도 낮춰놨는데 깨우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잖아요. 일단 체온을 막 높여야 됩니다. 체온을 높일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 쓰여져요. 제가 70kg을 해봐. 70kg 삼을 아니시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70kg 할게요. 100으로 하세요, 편하게. 70kg 삼을 1m 올리려면 70줄이 필요하잖아요. 1m? 아니, 근데 칼로리인데? 아니야, 1m를 들어 올린다. 높이, 위치 에너지, 중력의 중요하죠. 700줄이래. 700줄. 700줄이 들어요. 예. 근데 사람을 1도 올리면 얼마 들까? 1도 올리려면요, 70kcal가 필요해요. 비열을 1로 치면. 그러면요, 29만 4천 줄이야. 체온이 1도 올리는데? 네, 70kg, 맞아요. 29만 4천 줄이 필요해요. 열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렇게 필요해요? 역학적인 일보다. 그러니까 70kg 하는 사람을 1도 올릴 에너지면 사람을 420m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남산이 오, 이거 좋다. 262m야.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1도 올릴 정도면 남산 2배만큼을 들어 올릴 만큼의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안 하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니면 1도 올리는 게 엄청난 거네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엄청난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한 번 깨어났어. 깨어난 것만으로도 이 동물은 며칠, 몇 주치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체온 올리는 것만으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깼어. 방해받았어. 그러면 다시 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뭐 여러 번 깨워. 그 이 사람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자기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돼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은. 네. 심하게도 오래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 죽게 됩니다. 죽어요? 네, 죽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겨울잠 자고 있는 동물 깨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깨우면 안 되네. 네. 그 잠에 취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 모든 생체의 에너지들을 하여튼 최저로 낮춰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자칫 중간에 이렇게 방해받고 나면 그 생존에도 위험을 받는다는 말이죠. 내가 딱 깼어. 눈 뜨고 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체온을 높여야 높여야죠, 되잖아. 높여야죠. 그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북극곰 이제 자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진짜 위험하겠네요. 왜냐면 워낙 덩치도 크고. 근데 북극곰은 자기 체온을 완전히 그렇게 급격하게 낮추지 않아요. 그 친구는 또 그래요? 곰들이 그렇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걔네들은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고 심지어 겨울잠 잘 때 새끼도 나요. 새끼를 그때 나요. 자다가? 자다가. 신기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젖도 먹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작은 동물들이 있잖아. 무슨 박쥐, 다람쥐 이런 애 갖고는 차원이 다른 좀 거야. 다르구나. 크기에 비해서 표면적이 좀 작은 게 원인이 될까요? 그렇죠. 배출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좀 유리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작은 애들은 그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많겠네. 큰 애들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니까. 네네. 그러네요. 북극곰 이렇게 저 부시시하게 일어나는 모습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네. 진짜 사람이랑 닮았어요. 이렇게 털도 이렇게 부스스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져 있고 그래서 그러네. 이렇게 뭐 눈 비비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박쥐 같은 경우가 미국의 박쥐들이 한꺼번에 막 흰코증으로 싹 다 죽은 적이 있어요. 무슨 곰팡이 때문에 그런데 곰팡이 피웠다가 다 죽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면역력이 확 떨어진 거야. 그때 얘네들이 더워져가지고 잠을 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원래 겨울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면역력 견뎌내면서 한 번에 싹 죽어버린 적이 있죠. 박쥐가 겨울잠을 깨서 일어난 일이었어. 그 친구들은 그러면 뭐 원래 12월에 들어가서 한 3월쯤 나와야 되는데 네. 3월 뭐 한 3일쯤 되면 몸에서 뭐 변화가 좀 일어나요? 어떻게 그 오랜 잠 자다가 이게 이제 봄 됐다 일어나야 된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일단 빛 보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되게 겨울잠 깜깜한 데 하니까 빛은 그러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일단 생체 시계가 있어요. 생체 시계가 우리가 하루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봄이 끝날 때인 거야. 이제 몸에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을 되면 큰 생각 안 해도 일단 에너지 막 해서 지방 늘려놓고 있고 겨울 되면 무조건 자야 되는 거 대선 낮추고 봄 되면 일어나야지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온도예요. 동굴을 자잖아. 동굴은 온도 변화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있죠. 그 조금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입구 같은 데서 그걸 살랑살랑 들어와. 냄새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몸 안에 그냥 그 에너지 사정. 에너지가 쭉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없어. 이때 이제 뇌하수체가, 야, 너 잠만 자고 있어도 안 돼. 지금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뇌하수체가 신호를 주는 거야, 이렇게. 야,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때부터 한 번에 탁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잠만 자고 있었잖아. 근데 깨어나. 잠깐 깨어났다가 저는 멈추고 아직 아닌가 봐. 좀 길게 자. 그 다음에 점점 깨어나는 시간이 받쳐져. 짧아지고.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저는 반쯤 자다가 반쯤 일어나다가 이런 슬그머니 높여가지고 나오는 거죠. 한 번에 탁 겨울잠 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그 겨울잠 자는 동안에도 응가해요? 일어나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몸에서 대사가 없으면 오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나처럼데 하다 보니 또 생겨.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깹니다. 깨서 오줌 싸고 아, 다시 자요? 다시 자고. 인간들도 가끔 주말 되면 막 네. 금, 토, 일 막 내리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도 계속 통으로 막 40시간 자는 게 아니고 처음엔 한 10몇 시간 잤다가 다음에 또 한 6시간 좀 더 잤다가 잠깐 뭐 쇼츠 한번 보고 또 자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비슷비슷합니다. 포유류들 중에 겨울잠을 자는 친구들하고 안 자는 친구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 자나요? 아니 우리 안 잤잖아. 네네, 그러니까요. 안 자는 동물이 훨씬 많죠. 그럼 자는 애들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는 애들의 특징이 이거죠. 아예 겨울에 생존 방법이 없는 친구들. 다람쥐에도 방법이 없어. 아니면 곰처럼 충분히 가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가서 자도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그냥 겨울에 활동해도 될 거예요. 그 덩치 뭐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겨울에 추운데 다니는 것보다 난 가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근데 다른 동물들은 한계가 있어. 지방을 쌓아 놓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돈도 있어. 뭔가 할 것 같아. 막 먹고선 그런다고 우리 겨울잠 못 자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들, 어쩔 수 없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욕창 같은 건 안 생겨요? 한쪽으로 계속 자고 있으면 움직입니다. 아,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네. 걔들 다 푹신푹신하게 자리 마련해놓고 몸도 푹신푹신하고. 겨울잠 자다 뭐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깨우지만 않으면 제가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3학년 때였는데요. 개구리는 겨울잠을 잔다. 아닙니다. 우리 동네 안 잡니다. 그냥 옆에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겨울 개구리가 자는데 겨울밤 자는데 겨울이? 원래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 동네가 정유에서 보니까 냉각수가 흘러요. 아, 따뜻한 물이 계속 따뜻한 나와요? 물이 계속 흘러. 아줌마들이 거기서 빨리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겨울잠을 못 자는 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 갔어요. 선생님이 개구리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해하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거역하기 위해서 겨울잠자를 깨서 왔다고 생각한 거지. 아, 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내가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서울로 유학 왔어. 잠을 우리는 잡니다. 밤 되면 자죠. 근데 뭐 밤에 또 열심히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잠을 잔다는 거는 그게 우리의 생존에 매우 도움이 되니까 자는 거죠? 우리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사실 자죠. 잠이라고 하는 건 동물계에서 굉장히 널리 발견되는 혹은 관찰되는 현상이니까 그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잠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지 않고 반응성이 떨어진 상태라서 매우 위험한데 잠이라는 건 참 정의가 있나요? 잠의 정의가 무엇이냐.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이런다고 잠을 잔다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예쁜 꼬마 선충도 잠 자나요? 예쁜 것은 잠 자요. 걔네들은 뭐로 잠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은 얘네들이 탈피하는 시기에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때 그걸 수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그 수면에 관련된 그때 이제 탈피 시기 겨울잠 같은 거 아니에요? 겨울잠이랑 조금 다른 좀 발생학적인 잠이에요. 이게 발생할 때 그 탈피하는 뭐 1령, 2령, 3령 넘어갈 때 잠을 자거든요. 그럼 그때가 아닐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자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때가 아닐 땐 계속 꼬물꼬물 돌아다녀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때 잘 때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우리의 수면을 조절하는 유전자들과 비슷한 애들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대응되는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레들도 자야 될 때 못 자게 막 괴롭히면 나중에 또 몰아서 잠을 보충해요. 아, 그래요? 네. 여튼 이제 사람도 거의 모든 동물들도 이제 잠을 자는데. 근데 포식자 입장에서 보면 자는 애 잡아먹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저항도 없고. 네, 뭐 네. 그냥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게 정의에 제가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반응성이 없어지는 게 두 가지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잠을 정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응성이 없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좀 궁금했던 게 만약에 밤이 없었으면 잠이 동물들이 있을까? 잠을 잤을까? 라는 생각을. 이게 약간 진화적으로 밤이 되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서 계속 낮만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 게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움직이만 해도 뭐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죠, 그거는. 그게 그 생물로 생각해 보면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잠이라고 했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성 이걸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우리 센서랑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컴퓨터도 수면 모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것처럼 우리가 켜져 있을 때는 전력을 훨씬 많이 쓰고 수면 모드는 전력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 소비를 사실은 최소화하는 단계가 수면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일단은 압도적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녀 봐도 먹이를 찾기 힘든 조건이라고 하면 먹이를 안 찾고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잠에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거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좀 되고. 근데 기왕 자는 김에 자는 동안 좋은 일을 하면 좋잖아요. 뭐가 선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의 긍정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잠 잘 자는 게 사실 학습 능력에 되게 중요하다. 자는 동안 학습한 거를 정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감정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자면 뇌를 한 번씩 리셋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막 하루 종일 막 온갖 감정 같은 것들 다 경험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자면서 뭔가 이런 전반적인 회로를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리셋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좀 집중해보자면, 뇌에 있는 요즘 뭐 노폐물 같은 것들 제거하고 대사했을 때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뭔가 중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굳이 자면서 해야 돼?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비유를 들자면 도로 공사를 할 때 도로가 막 파이거나 막 페인트 칠이 벗겨지거나 그거를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차들이 계속 달리는 상태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게 쉬울까요? 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낮에 깨 있으면 신경세포들이나 막 다 활성화될 텐데, 보수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각성된 상태의 어떤 활동이 보수를 지연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 이 세 가지를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도 정리하고 감정 뭐 회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리셋해주고 보수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거를 수면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유리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그 포식자에게 잡혀먹을 수 있는 위협이 그것만 극도로 빼면. 높아지는 짐에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잠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형질이다. 인간은 동물 중에 잠을 많이 자는 편인가요? 적게 자는 편인가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되게 짧게 자는 종들도 있고. 왜냐면 제가 보니까 고양이나 개들은 깊이 잠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처럼. 조금만 부설거도 금방 깨죠. 네, 그러니까 사람만큼 이렇게 깊이 숙면하는 동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잠의 절대적인 길이에 있어서도 종들마다 차이가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처럼 몰아서 자느냐 아니면 나눠서 자느냐의 차이도 있는데, 나눠서 자는 애들은 아무래도 뭔가 위협이나 뭔가 재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애들이 나눠서 잘 거고, 더 약한 애들일수록 네. 좀 얕게 자겠군요. 얕고 네, 자주 자고, 더 강한 애들일수록 그냥 한 번에 몰아 자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대체로 인간은 좀 깊게 자는, 그리고 몰아 자는 편인 동물인 네. 것이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이 우리 뇌에서 활동하는 그 매우 중요한 역할들은 이제 잠자는 시간에 그 역할들을 뭐 청소라든지 다시 보수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인간의 경우는 그러면 며칠 정도를 못 자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실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잠을 안 자고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나를 했을 때, 랜디 가드너라고 하시는 분이 그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26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서 웃으면 뭐 1일차, 2일차 11일이네, 만 11일. 어떻게 상태가 나빠지는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대략 뭐 하루 이틀은 뭐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나중에는 이제 뭐 덧셈 뺄셈도 잘 못하고, 덧셈 뺄셈도 안 돼요? 환각 같은 것까지 이제 경험을 하는 정도로 기억에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문제가 생겨서 이제 푹 수면하시고 다시 회복하셨다고 하시는데, 계속 안 자면 결국은 어떤 동물이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또 이게 수면이 면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푹 잘 자고 나면 낫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수면하는 동안 면역계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니까. 예. 그럼 저 깊은 바닷속에 왜 심해어들 이런 친구들도 잠을 나눠서 좀 자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주기 리듬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행동 패턴이 수면이거든요. 1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주기로 관찰되는 패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밤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고 아침에 뭐 6시에서 뭐 8시 사이에 뭐 깬다거나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 기본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의해 형성이 되는데, 지구 생태계에서. 그럼 빛이 거의 안 닿는 생태계에 그게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있는 생물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다는 보고가 둘 다 있어요. 우린 이제 무조건 하루에 그냥 한 번 자고 낮에 일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패턴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패턴이 매우 다른 친구들도 있는 거군요. 그렇겠죠. 지구상에. 네. 아예 깜깜한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눈을 잃어버린 이런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어쩌면 그런 일주기 리듬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꽤 크죠. 대사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수면하는 동안 대사의 속도가 훨씬 느려질
그렇죠. 네. 에너지 효율적이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체가 또 대사가 빠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네. 빨리 지치니까 네. 뭔가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해서 잠을 자주 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잠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잠으로 보충하다가는 포식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세포 자체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양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자는 게 꼭 뇌를 아주 뭐 맑게만 해주는 것 같진 않은 느낌도 드는 건 학교 다닐 때 보면 맨날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냐 깨있을 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맨날 자잖아요. 맨날 자요 정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집에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잔대요.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 하루에 몇 자는지. 시간 깨어있는지 물어봤더니 3-4시간 깨어있다고 그랬어요. 코알라요. 근데 저도 가끔 어쩌다가 한 9시간 정도 잘 때 되면은 그 다음날 더 졸리더라고요. 많이 자면 그런 거 있죠. 많이 자면 더 졸려요. 맞아. 오히려 더 몸이 네. 찌뿌둥하고. 그 이해가 가, 그 중학교 그 친구. 너무 피곤한 건 너무 너무 졸린 피곤해. 거야. 자는 게 너무 피곤한 계속 거야. 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몇 시간 자고 몇 시간 깨어 있는 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이런 주기에 맞춰서 잠을 자고 깨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우리의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학습하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DNA 속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실제로 시계 유전자들 같은 것들도 있고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똑딱똑딱 하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시차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시계 조정 유전자들도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유전자들이 망가진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수면이 완전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추측인데 잠 자는 절대적인 시간도 시간이지만 흔히 이제 잠 잘 때 뭐 렘수면이니 뭐니 하면서 잠의 깊이에 빠져드는 리듬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길게 자다 보면 좀 그 리듬이 안 좋을 때 깨어나서 더 몸이 좀 안 좋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얘기인데 아직 정확한 시간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 뭐 90분이었나 이렇게 한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3시간 뭐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얕게 들었다가 깊게 들었다 다시 얕게 들었다가 한 세트. 그 마지막 얕게 들었다까지 하고 딱 깨고 나는데 오히려 이제 깊게 들은 순간에 갑자기 어떤 이유로든지 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우 몸도 피곤하고 뭐 정신도 좀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트를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꿈꾸다가 띠리링 한 소리가 꿈에서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깰 때도 이제 딱 그 이어지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잘 때 저기서 누가 나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알고 보니까 알람 소리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띠리리리링 이렇게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되게 영화적인 그 저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많아요. 아 그래요? 꿈에서 알람 소리 듣다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이러면서 일어날 때 깼는데 많아요. 진짜 시계가 울리고 네, 있고 네. 그때 의심을 했던 거는 알람 소리가 들릴 때부터 이놈의 꿈이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그 내용을 이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알람 시간 될 때쯤에 이미 내 꿈은 대창 그 알람 시간을 생치시계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걸 예측을 해서 미리 그 꿈을 스토리를 짜놓은 건지 아니면 깨자마자 내가 뇌에서 그 꿈과 스토리들을 후다닥 만든 건지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꿈에서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요게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나 그 답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어제 들은 게 네. 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계속 일어나다 보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먼저 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약간.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게 이미 알람이 울릴 때쯤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꿈을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소리를 듣고 그때가 렘수면 단계여서 예. 그 꿈을 막 만들어. 소리를 이제 꿈속에서 예. 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